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예요. 보기들은 전부 다 이렇게 P, 이면, Q이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로 되어 있죠? 네, 이면이란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참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은 보통 몇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느냐면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이 되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 이제 x 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x가 양수, y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거구나. 그러면 곱하면 양수가 되는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2번 같은 문제가 1번에 해당되는 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분집합 관계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집합. 그러니까 요 관계가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고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아무리 봐도 거짓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발레를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발레를. 이런 2번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찾기가 힘들죠. 딱 보더라도 x하고 y가 다 양수인데 곱하면 양수가 되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곱해서 양수가 되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레를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또 3의 배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방법. 이런 거는 사실 부분집합으로 찾기는 조금 불편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보통 발레를 찾아서 거짓임을 확인하는 이 정도의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방정식은 얼마든지 풀 수 있죠. 그래서 x값을 구해보면 1하고 2가 나오는데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1,2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x는 2라고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라고 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편으로 부분집합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얘가 뒤쪽에 부분집합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거짓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참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에 가깝죠. 양수하고 양수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다. 이게 맞아서 틀렸어. 맞았죠. 원래 곱하기를 그렇게 정의했었죠. 음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곱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호를 가진 수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벌써 정의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의 배수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쭉 써보면 3도 되고요 6도 되고요 9도 되고요 12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 근데 1을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느냐? 3 같은 건 그렇게 되죠. 3 같은 거는 1을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근데 6 같은 거는 1을 더하면 7이 되는 거니까 홀수가 되는 거잖아. 이게 발레가 있군요. 뭐요? x는 6이라는 발레가 있습니다. 물론 12도 발레가 되죠. 발레가 한두 개는 아닌데 한 개만 찾아도 돼요. 발레라는 거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이건 거짓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이 맞는지 가정을 기정사실로 해서 그 상태에서 결론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확인해주는 2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요. 부분집합 관계,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활용하는 1번 같은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는 딱 봐도 거짓이네요. 그럼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3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게 좋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가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는 단순하게 참 거짓을 확인하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P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Q라는 조건도 주어져 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A를 이항시켜서 X의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상수 A의 범위를 정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정하세요.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x가 지금은 1보다 작다고만 돼 있어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3 사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x는 2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1하고 3 사이 2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아는 숫자를
정수 또는 자연수 범위로 이렇게 좁혀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나오더라도 x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1.1도 있고요. 뭐 루트 2도 있을 수 있고요. 루트 3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범위를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느냐? 기본적으로는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건데 진리집합 자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x의 범위, 부등식이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는 숫자 몇 개를 찾는 게 아니고 무엇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으냐? 수직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진리집합을 활용하는 거예요. P 조건에 대한 집합, Q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얘네들이 참이 되려면 부분집합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수직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P부터 볼게요. 뭐 굳이 집합으로 안 나타내고 그냥 부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Q는 A를 이항시켜 보면 X, A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지, 그지? 조건들 사이에 부분집합이라는 게 어디 있어? 아니잖아. 실제로는 이것의 진리집합과 이것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1에 동그라미를 칠하고 왼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끝까지 그려주는 거고요. 얘는 수직선상 역시 나타내보면 잘 모르지만 A 플러스 3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왼쪽으로, 여기는 비어져 있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요것에 부분집합이 되게 A의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A의 범위를 정해주면 된다. 나는 보통 작은 쪽 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집합, 요 집합을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서 문제를 풀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작은 걸 밑에다 보통 많이 그려요. 여기를 어떻게 1이라고 합시다. 그럼 1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이 왼쪽 부분이 다 되는 거죠. 그죠? 1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길게 그려야 될 거고, 여기 있었으면 1부터 짧게 그렸겠죠. 그죠? 길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끝없이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얘 A 플러스 3인데요. 이 A 플러스 3은 이 부분을 전부 다 덮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표현 나한테 처음 듣죠? 덮어줘야 된다고요. 덮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려야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부분, 물론 여기는 비어 있지만 다 덮어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면 얘도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멈추면 여기 빈 부분이 생겼지, 그지? 안 돼. 완전히 덮으려면 얘를 넘어가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줘야 돼요. 넘어가서 동그라미가 쳐줘야 돼. 그래야지 빨간색이 노란색을 다 덮는 형태가 되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실제로 위에서 보진 않지만 위에서 봤을 때 노란색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 이거를 빨간색으로 노란색을 덮었다라고 나는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야.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얘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집합을 덮어버려야 돼. 완전히 포함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덮는다고요.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노란색을 완전히 커버해야 되는 거죠. 덮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A 플러스 3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보고 1보다는 A 플러스 3이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야. 이렇게만 하면 1번인 거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 반 정도로 틀려요. 두 번째는 이게 1하고 A 플러스 3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1하고 A 플러스 3이 같을 때. 같을 때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3도 여기 1하고 겹쳤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덮인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 봐봐. 노란색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죠. 이것도 덮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최종적인 정답은 1,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항을 시키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A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덮인다, 위에서 안 보인다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상황 넘어갔을 때는 큰 상관이 없어. 넘어갔을 때 무조건 덮이는 거니까 문제는 등호인 관계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겹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덮인 게 맞아요. 요거는 덮인 게 맞아요. 만약에 역시 같은 선이에요. 만약에 노란색이 이렇게 생겼는데 빨간색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을 칠하고 안 칠한 거죠. 요것도 덮인 게 맞아요. 만약에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큰 걸 위에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색깔을 칠한 거예요. 얘네들은 노란색은 비어 있었던 거였었어. 빨간색도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 요것도 덮인 게 맞아요. 위에서 안 보여요. 이 점에 가려서 밑에 있는 점이 안 보인다고요. 이것도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 이건 안 가렸지만 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덮인 게 맞아요. 노란색이 안 보이는 게 맞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냐? 덮인 게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야. 아래쪽은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럼 이건 덮인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위에서 봤을 때 요거는 빨간색이 실제로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통과를 해버린단 말이야. 통과해서 밑에 있는 까만색 점이 보여. 노란색 점이 보여. 그러니까 요거는 덮인 게 아니에요. 뭐 부등호 방향의 반대 방향, 이쪽 오른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겹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둘 다 비어 있거나 위에가 막혀 있을 때는 무조건 덮이는 게 맞는데 유독 위에는 비어 있으면서 아래는 이렇게 색깔이 있을 때는 덮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분집합이 된다를 자꾸 강조해서 덮인다, 위에서 안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보이는 거는 딱 요 경우. 위는 비어 있고 아래는 색깔이 칠해져 있을 때는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분집합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덮인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조금 쉬울 수 있는데 덮으려면 적어도 지나쳐서 동그라미가 쳐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같을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체크 안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한 반 정도의 확률로 맞고 틀리고가 갈려요. 굳이 확률을 2분의 1로 낮출 필요는 없잖아. 무조건 맞추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 같을 때도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성급하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같을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집합 관계,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경우는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고요. 밑에 거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잘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